입니다. 컨설팅 입찰에는 한국, 인도, 프랑스, 미국 등이 경쟁을 벌였는데 한국 컨소시엄이 기술 점수에서 최상의 평가를 조금 얻어 먹어도 잘한 거예요? 124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년 6월 현지에서 가장 긴 다리인 파드마 조금 다목적 먹어도 대교 잘한 개통식이 거예요? 진행됐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측이 1대1로 프로젝트에 일환으로 소개하는 등 자신들 공으로 돌리자 방글라데시가 멀리 안 크게 나가 불어야. 발끈했는데 중국이 파드마 대교의 성과를 훔치려 한다며 강한 비난을 했습니다. 중국이 건설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려 하는 것을 한국이 철저하게 감독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건설을 했음에도 방글라데시는 작년 4월 한국도로공사에게 1천억 원 규모의 파드마 대교 및 연결된 M8 고속도로 운영 관리를 한국 측에 맡겼습니다. 총 75km 구간을 담당하게 된 것인데 도로공사는 100% 전산화된 아따, 멀리 안 나가 통행요금 불어야. 수납 및 정산 시스템을 장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통행 상황, 통행료 수납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S트래픽이 구축해 준 것입니다. 이런 기술력은 외신에서도 부각되며 세계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도 부정승차 방지 이슈가 커지고 있어 5분봉에서 사업 확대가 신고가입니다. 기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5분봉에서 S트래픽은 신고가입니다. 2020년 유럽, 일본 기업들이 휩쓸고 있는 아따, 철도 멀리 안 열차 나가 신호 불어야. 시스템을 국산화한 데 이어 국내 아따, 첫 멀리 안 실제 나가 적용 불어야. 프로젝트인 부산 양산선 사업을 작년 말 대기업 두 곳과 경쟁해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요금 징수 시스템보다 훨씬 큰 신호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지속 높여 아따, 세계 멀리 안 시장을 나가 불어야. 리드해가길 바랍니다. 시방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재건축 초과이익 5분봉. 환수제도. 시방 호구 왔는가? 네, 시방 재건축 호구 이 왔는가? 초과이익 환수제는 굉장히 논란이 그동안에도 많았고 시방 호구 누가 왔는가? 하냐 마느냐 좀 논란 기준이 뭐냐 등등등 논란이 있었는데 아따 멀리 안 재건축을 나가 불어야. 해서 오른 집값은 너 부당하게 이익을 냈네. 재건축 때문에 오른 시방 호구 거니까 왔는가? 반은 나라에서 가져갈게.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따, 멀리 안 재건축 때문에 시방 얻은 호구 이익을 왔는가?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재건축 아파트고 이게 이제 보통 주택이라면 시방 호구 왔는가? 재건축 아파트는 얼마 올랐는지 아따, 계산하면 멀리 안 나올 거 나가 아니겠어요. 불어야. 네. 근데 그 동네 보통 주택은 요만큼 올랐다고 치면 아따 멀리 안 요만큼 나가 차이. 불어야. 야, 요거 정도 더 올랐구나 재건축이. 요거 차이를 계산합니다. 시방 호구 왔는가? 그러니까 계산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5분봉에서 주변에 신고가입니다. 집들이 얼마나 올랐느냐고 할 때 주변에 빌라, 다가구 이걸 다 더하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장에서는 아따 야, 멀리 안 왜? 나가 아파트랑 불어야. 해야지. 비슷한 아파트랑 비교해서 우리는 재건축했고 얘네는 재건축 아따, 안 한 멀리 안- 아파트 근처 아따, 멀리 안 나가 아파트라면 불어야. 오케이 인정. 그런데 뭐 그 구에 있는 전부 다 빌라 다세대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그건 우리가 그렇게 안 올랐다는 얘기냐? 재건축을 안 했다면 만약? 예, 그건 좀 뭐. 이상하다. 그런 시방 호구 논란들이 왔는가? 그리고 중간에 버는 돈은 나중에 팔면 양도세 내면 되지. 그걸 왜 중간에 캐시로 내라 그러니? 뭐 등등 약간 논란이 좀 있죠. 그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수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또 우리가 얘기 다 해버렸네. 한 5할은 해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 8할 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왜 이게 다시 좀 잠잠했었는데 왜 뭐 수면 위로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지난 3월에 아따, 이 멀리 안 나가 재건축 불어야.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예. 아따 멀리 안 나가 부담을 불어야. 조금 줄여주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 아따, 3월달에 멀리 법이 안 나가 바뀌고 나서 불어야. 한 5개월 정도 동안에 아따 멀리 안 나가 어떤 불어야. 그 계산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한 곳들은 부담금을 매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만간 곧 그 서초구에 보면 반포현대가 재건축한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반포 센트레빌 아스트리움, 아스트리움.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반포현대 시방 호구 왔는가? 네. 평당 8천 하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의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시방 호구 왔. 부담금, 아따 멀리 안 나가 재건축 불어야. 부담금을 이제
매겨야 되는데 예. 이제 곧 매길 거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거의 시방 호구 왔는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부활한 다음에 1호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방 것이 호구 되거든요. 왔는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방 수면 호구 위로 왔는가? 떠올랐는데 우선 시방 호구 예. 왔. 이게 이제 시방 올해 호구 초에 왔는가? 법이 바뀌어서 기준선이 조금 달라졌어요. 신고가 그 위치에서 전까지는 사는 소리가 파는 소리보다 재건축을 해서 월등히 초과 이익이 많으면 3천만 원만 지른다. 넘으면 이게 이익을 가장 환수해 중요하다. 갔는데 5분봉에서 여기 기준선이 신고가입니다. 8천만 원으로 한 5천만 원을 올랐고요. 조바심이 들어도 부가 단위도 조건이 3천에서 충족되어야 3천에서 한다. 8천으로. 좀 전에 부담금은 2천만 크게 원씩 못 이제 먹는다. 올릴 때마다 오분봉에서 부가 단위가 좀 신고가입니다. 달라졌는데 그게 이제 그냥 5천만 원으로 샀다가 올라졌고 전반적으로는 시방 호구 왔는가? 제조환을 조금 덜 매기게 공제를 좀 더 해줄게. 뭐 이런 그런 거요? 취지로 쪽이었죠. 많이 됐어요. 예를 들면 뭐 아따 멀리 안 나가 예전에는 불어야. 재건축 5분봉. 추진위원회가 아따, 멀리 설립되거나 안 나가 혹은 불어야. 종료 시점에서 10년까지만 10년인 기간 동안에 이제 주택가격 상승분을 멀리- 계산했다면 5분봉에서 이제 조합 설립 신고가입니다. 시점으로 좀 바뀌어서 이거를 혜택받는 곳들도 좀 시방 생겼고 호구 왜 왔는가? 임대주택 헐값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임대주택 헐값에 빼들어 간다고. 서울시가 시방 서울시가 아따 멀리 안 나가 전국의 불어야. 지자체들이 그런 네. 데가 많은데 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했는데 임대주택을 지자체에다가 아따, 멀리 안 이제 위치해서 팔았다면 오분봉에서 그 신고가 그 입니다. 비용은 사실 헐값에 월등히 내준 많으면 거니까 음. 이게 그 가장 매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분봉에서 그 재건축 조합이 신고가입니다. 얻은 장이 이익에서 안 좋으면 빼주겠다 잃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등등등의 조바심이 들어도 아따 좀 멀리 좀 안 나가 불어야. 한다. 약간 조금의- 완화된 초단- 완화된 아따 조항을 멀리 안 나가. 이제 조항들을 오분봉에서 방법이기 신고가입니다. 만들어 그냥 놨습니다. 샀다가 예. 후회한다. 네. 한 달 무슨 그래서 실제로 5분봉에서 법이 신고가입니다. 바뀌면서 부담금이 좀 줄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5분봉에서 뭐 신고가입니다. 줄었겠죠. 뭐 국토부 설명으로는 그래요. 예. 아따, 멀리 안 전국적으로 나가 한 불어야. 8,800만 원 정도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한 절반인 4,800만 원으로 줄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억 1천만 원에서 한 1억 4,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그래도 나타났는데 공제를 조금 시방 더 호구 해주고 왔는가? 예, 구간도 조금 여유 있게 하니까 네. 뭐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또 5분봉에서 케바케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곳은 혜택을 많이 받는 시방 것도 호구 있고 왔는가?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것도 있는데 네. 제가 그거를 성동구의 한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이것 물론 예정액입니다. 예. 그 예정액이 과거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얼마였는데 법이 바뀐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시뮬레이션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예. 그걸 보면서 조바심이 설명을 들어도 드릴게요. 조건이 네. 충족되어야 화면을 잠깐 한다. 보여주시면 초단타는 크게 못 성동구의 이 아파트. 네, 리스크를 성동구 A 피하는 아파트인데 방법이기 이게 때문이다. 이제 2021년 11월에 한달 무슨 재건축 실이 초과 이익 환수제에 의한 부담금을 계산해 봤더니 가구당 4억 6,50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 그래서 난리가 났거든요. 네. 이 돈 내면 우리가 뭘 어떻게 재건축하라는 거냐? 4억 6천만 원씩 내라. 네. 그랬는데 요번에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좀. 예. 그러면서 요걸 다시 한번 계산해 봤더니 1억 원대로 팍 줄었어요. 많이 주네요. 많이 그래도. 줄었죠. 한 3억 5천만 원이 줄었는데 이제 이게 왜 줄었나 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이제 아까도 재건축 부담금은 요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 예. 여기에는 이제 분양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해서 이제 판 금액들이 다 합쳐집니다. 요 금액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택 가격 그다음에 재건축을 하지 않았을 때 오를 수 있는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주변 동네 주택 상승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동네 다른 집들 상승분. 네,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주로 공사비가 되겠는데 이 개발 비용을 합천 걸 빼주면 거기에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재건축 때문에 생긴 초과 이익. 예. 그걸 이제 조합원 조합원 전체로 나눈 게 이제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인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료 시점 주택가액은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도 뭐 당시에 이제 2025년쯤에 분양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다만 여기 소형주택 가격이 빠졌다는 게 좀 특징인 거고 아까 말했듯이 그 임대주택 가격이 빠진 거예요. 그다음에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이 상당히 달라졌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추진위가 2014년쯤에 설립이 돼서 2014년부터 25년 그 사이에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질 텐데 예. 추진이 설립 시점을 그러니까 재건축의 스타트로 본 거였죠. 예전에는. 혹은 그게 너무 오래전이라면 그냥 종료 시점에서 10년 앞선 시점을 잡았거든요. 10년과 추진이 설립 시점
중에 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짧은 기간. 짧은 그러니까 하여튼 기간. 10년간 오른 가격이랑 비교한다. 뭐 그런 그랬는데 거네요. 예.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4년부터 25년까지 오른 뭐 물론 이거는 이제 2015년부터 25년까지 오른 시점으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10년으로 카운팅을 해서. 예. 그래서 866억 원이었는데 이게 15년부터 20년까지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 조합이 19년 3월에 이제 시행사 그 신탁을 시행사로 이제 끌어들였거든요. 예. 그 조합이 신고가 설립되거나 혹은 위치에서 신탁사가 사는 들어온 소리가 시점을 파는 이제 소리보다 조합 설립 월등히 시점으로 많으면 지른다. 이게 대신해서 가장 계산을 중요하다. 하거든요. 단 그래서 장이 안 이 좋으면 개시 잃을 시점의 가능성이 주택 가격 있다. 시점이 조바심이 5년 들어도 조건이 뒤로 충족되어야 밀리면서 한다. 아. 초단타는 그간에 크게 오른 못 가격들이 먹는다. 상당히 사라져버린 리스크를 피하는 거죠. 방법이기 때문이다. 신탁이 그냥 들어왔을 샀다가 후회한다. 때도 한 달 무손실이 시작 시점으로 목표다. 할 수 있다고 바뀐 거예요? 네, 아니면 네. 원래 그렇습니까?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정상주택 상승분은 이게 당연히 이제 개시 시점이 달라지니까 좀 줄어들었겠죠. 예. 주변 동네 집값 변화를 네, 2014년부터 따지지 말고 19년부터 따지기 시작했으니 네, 네, 그러니 좀 줄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개발 비용이 이제 엄청 늘었어요.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늘었듯이 여기도 뭐 평당 한 500만 원 하던 거에 최근에 평당 800만 원대 후반인가 계약을 했을 정도로 사업비가 엄청 늘었는데 예.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건축 초과 이익에는 공사비가 늘어난 게 플러스가 되거든요. 신고가 위치에서 왜냐하면 사는 이익이 소리가 파는 줄어들잖아요. 소리보다 예. 공사비가 월등히 늘어나니까 많으면 지른다. 이렇게 이게 계산했더니 가장 중요하다. 조합원 1인당 단, 평균 장이 이익이 안 한 좋으면 4억 잃을 정도 가능성이 나왔고 음. 요게 조바심이 들어도 이제 조건이 요런 충족되어야 산식에 한다. 의해서 아따, 멀리 예를 안 들어서 나가버려야 여기는 먹는다. 1인당 이 2억 리스크를 8천만 원 피하는 초과하지 방법이기 않습니까? 때문이다. 그러면 그냥 이제 샀다, 초과 멀리 금액의 안 나가버려야 50%에다가 5천만 원을 더하는데 목표다. 아까 5분 4억에서 봉에서 2억 신고가입니다. 8천만 원을 빼면 한 뭐 1억 2천이니까 아따, 멀리 안 1억 나가버려야 2천의 반과 1분 5천만 원을 봉에서 더해서 한 신고가입니다. 1억 원 정도의 그 부담금이 나오더라. 예. 요렇게 계산식이 바뀌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합 개시 시점이라든지 소형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이 바뀌면서 매우 어드밴테이지를 많이 얻어서 5분 그 봉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한 시방 3억 후보 5천만 왔는가? 원 정도 줄어든 곳이죠. 근데 다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한 1, 2년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곳이 있는데 여기 아따, 이천동의 멀리 안 한강맨션 나가버려야. 같은 경우에는 네. 당시 기준으로 한 7억 7천만 원 정도 가구당 초과 신고가 부담금을 위치에서 내야 사는 되는 소리가 파는 곳인데 소리보다 여기 시방 같은 후보 경우에는 왔는가? 그 개발이익이 워낙 이게 크다 가장 보니까 중요하다. 아까도 5분 봉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고가입니다. 2억 장이 안 8천만 좋으면 원 잃을 넘어가면 가능성이 있다. 절반을 내야 시방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방 후보 여기 왔는가? 같은 경우는 충족되어야 개발이익이 뭐 지금 초단타는 당시 크게 개발이익이 못 한 먹는다. 16억 시방 정도였는데 피하는 방법이 그러다 시방 보니까 후보 거기 왔는가? 50%를 샀다가 아따, 후회한다. 멀리 2억 안 8천만 원 나가버려야. 넘어가는 무슨 부분부터 실이 50만 시방 원, 후보 50%를 적용하면 그래도 한 7억 이숨을 안팎의 빵했습니다. 부담금을 지금도 내야 될 수 있다. 물론 여기 빵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시방 후보 뭐 왔는가? 오래 살면 1가구 1주택으로서 오래 시방 살면 후보 한 왔는가? 7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건 있거든요. 예. 그 뭐 시방 그런 후보 왔는가? 1가구 1주택인데 오래 거주한 아따, 분들이야 조금 시방 이거보다 훨씬 더 덜 시방 내겠지만 후보 왔는가? 뭐 개발이익이 이숨을 큰 빵했습니다. 한강맨션 같은 데는 엄청나게 큰 시방 부담금을 시방 여전히 내야 후보 되고 왔는가? 몇 군데 이제 언론에 등장했던 곳들을 조사해 봤더니 시방 후보 왔는가?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시방 대구인데 후보 왔는가? 대명역 시방 센트럴 후보 엘리프 왔는가? 같은 데는 뭐 한 절반 정도 3천만 원인데 한 1천만 원을 주고 이런 지방은 사실 크진 않고요. 시방 서울 후보 같은 왔는가? 경우에는 이게 뭐 가장 중요하다. 성수장미가 단, 많이 장이 줄었고 안 좋으면 가장 많이 잃을 이제 혜택을 가능성이 받았고 반포 시방 센트레비라 후보와도 스테디움 같은 조건이 경우에 아따, 멀리 제가 안 말씀드렸듯이 1호 재건축 초단타는 크게 부담금 못 먹는다. 부가처가 될 리스크를 텐데 피하는 여기도 한 방법이 3억에서 1억 6천만 원 시방 정도로 후보 왔는가? 줄었지만 다른 데 여기 방배 아따, 멀리- 삼익이라든지 뭐 시방 개포 후보 한신 왔는가? 한강맨션 이런 데는 사실 크게 줄진 않았거든요. 여기는 예. 뭐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따, 멀리 공제 안 금액을 나가버려야. 높인 거니까 네. 그 금액이 아따, 멀리 안 나가버려야. 이익이 좀 작게 계산된 데들은 공제 금액의 비중이 아따, 크게 느껴지는 거고 아따, 그렇죠. 이익이 맞아요. 아따, 많이 난 멀리 안 데는 공제 나가버려야. 금액보다는 훨씬 위가 크니까 음.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안 난다. 뭐 네. 그런 거 같네요. 그런 대략. 컨셉입니다. 재건축으로 번 후보 돈이 왔는가? 많으면 그냥 반 다 시방 내고 후보 왔는가? 공제도 시방 별로 안 후보 해주고. 왔는가?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아따, 멀리 안 제가 나가버려야. 아이들에게 상속할 때는 1분 이것저것 봉에서 공제 많이 신고가입니다. 해주고 신고가 위치에서 사는 이재용님이 소리가 파는 상속할 소리보다 때는 월등히 공제 많으면 받아봐야 지른다. 그거 뭐 얼마 이게 가장 그 전체 파이에서 시방 공제가 4조 원 얼마인데. 상속해 시방 주는데 장이 뭐 안 100억을 좋으면 100억을 공제해 줘봐야 아따, 아무 도움 멀리 안 안 되는 나가버려야. 뭐 그런 그런 컨셉이네요. 컨셉이죠. 네. 초단타는 아따, 알겠습니다. 멀리 안 나가버려야. 뭐 리스크를 그래서 피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이기 이제 때문이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냥 슬슬 샀다가 몸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방 재건축 후보 초과 왔는가? 부담금을 이제 부과하려고 재건축 부담금을. 아따, 멀리 안 근데 이제 나가버려야. 그 조합들이 지금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방 호구 정상 가격을 산정한다는 아따, 멀리 안 절차가 나가버려요. 있잖아요.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그렇죠. 정상하고 비교해서. 네. 근데 이걸 계산할 아따, 때 멀리 어떻게 안 나가버려요. 하냐면 개시 시점의 아따, 주택 멀리 안 가격에다가 나가버려요. 그 시군구의 아따, 평균 멀리 안 주택 가격 나가버려요. 상승률을 시방 곱해갖고 호구. 예. 시방 얼마나 호구 올랐는지를 계산해내요. 그게 원래 일반적인 멀리 안 정상 나가버려요.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정상 가격이라고 시방 호구 생각하는데 왔는가? 이제 첫 번째는 그게 이제 그 일분봉에서 정상 가격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시군구 평균 위치에서 상승률을 사는 어디 소리가 수치로 멀리 안 갖다 나가버려- 쓰냐면 월등히 많으면 아따, 멀리 안 나가버려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매달 시방 내는 호구 월간 왔는가? 이제 지수를 장이 안 좋으면 활용하는데 잃을 예. 가능성이 그게 있다. 이제 그거 조바심이 자체는 들어도 아무 조건이 지금 문제가 충족되어야 아닌데 한다. 그 더 짧은 단위 조금 주간 먹어도 잘한 이제 거예요. 주간 시방 호구 주택 왔는가? 매매 지수가 예. 그 노무현 그냥 샀다가 시방 후회한다. 호구. 노무현이란다. 이수물 한 빵 문재인 달은 정부 목표다. 때 약간의 통계 조작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아따, 멀리 안 감사원에서 나가버려요. 감사를 받고 있나 지금 재판 아따, 중인가 멀리 그런 안 상황에서 나가버려요. 예. 물론 주간 단위의 매매 가격 지수가 그런 논란을 겪고 있는데 월간 단위라고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거는 상승폭을 너무 축소해서 발표했다고 논란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너무 과장해서 발표했다고 상승폭이 논란인가요? 컸을 때는 축소했다고 인위적으로 좀 축소했다고 해서 아따, 멀리 안 논란이었죠.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래도 그 인위적으로 축소한 데이터를 통해서 네. 제초한 아따, 멀리 안 부담금을 나- 시방 계산했다면 호구 왔는가? 부담금이 일분봉에서 작게 남았겠네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위치에서 사는 당연히 소리가 파는 소리보다 상승폭이 작은 월등히 걸로 많이 아니죠. 제- 정상 가격이 이게 가장 조금 오른 중요하다. 걸로 나오니까 조금 단, 오르면 장이 안 실제로 좋으면 재건축을 잃을 통한 가능성이 시가가 있다. 높아질 테니 조바심이 차이가 들어도 커지니 조건이 주변 충족되어야 동네 한다. 집값이 초단타는 크게 못 상승폭이 먹는다. 인위적으로 리스크를 작은 피하는 걸로 방법이기 네, 네. 때문이다. 이른바 그냥 샀다가 조작됐다면 후회한다. 더 네. 한달 무슨 아따, 시간 멀리 약간 안 못 나가버려요. 믿겠다. 아니 그 지수 자체를 사실 아따, 못 멀리 안 믿겠다는 게 나가버려요. 크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따, 멀리 안 나가버려요. 말씀 아까 저기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면 주변 아파트랑 비교해야지 주변에 빌라, 단독주택, 아파트를 다 합쳐놓은 아따, 이 멀리 안 평균 주택 나가버려요. 가격 아따, 상승률을 멀리 안 재는 게 나가버려요. 과연 맞느냐